제가 개입을 한번 할게요. 논의가 흐르다가 이제 내란 혐의 수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예 이쪽 부분을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제일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가진 분들도 꽤 있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다뤄보죠. 일단 이 지연이라고 본다면 지연의 책임은 누굽니까? 그게 뭐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면 그냥 됩니다. 지금 이게 뭐 민주당 의원들의 뭐 돈봉투 사건에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말씀하는데 다 조사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안 자체를 보십시오. 돈봉투 뭐 100만 원, 200만 원 받았다는 거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전대미문의 비상계엄을 일으켜갖고 그걸 일으킨 분 아니겠습니까? 사안이 절대로 다릅니다. 이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게 내란 행위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내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수사 끝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상계엄의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포고를 선포했고 그다음 군인들과 경찰들을 동원해갖고 국회를 점거했어요. 아무 권한이 없는 중앙선거관리원회 서버를 갖다가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게 사안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외교, 국방, 안보, 민생이 다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1차, 2차 다 또 출석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예. 경찰이 또 공수처가 체포 영장 발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판사가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서부지법에서 왜 중앙지법 아니고 서부지법이냐?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주소지 관할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이의를 제기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절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해갖고 판사가 괜찮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대한민국 누가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요. 우리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마저도 지금 그 정치의 영역에서 사법적인 설명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 직업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박 시장님은 정치 영역에서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까지 설득해 나갈 수 있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8명만 모으면 탄핵이다 이런 심리냐 아니면 최대한 다수의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가지고 이 절차를 끌고 나갈 것이냐의 선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또 한편으로 또 조급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건에 문제 없고 판사가 문제 없다 했으니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실제 집행으로 가보니까 공수처가 하느냐 경찰이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이제 그들 기관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기려 했다는데요. 근데 그럼 이 판은 그럼 언제부터 짜여진 것이냐. 물론 예전에 수사권 관련해가지고 조정하고 할 때 도대체 어떤 바보가 내란을 일으킬 걸 생각하겠냐 하고 이렇게 조정했겠냐 하는 거는 사후적인 좀 지적이지만은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첫째 뭐 이런 시스템적인 미비가 있었다. 이것도 정치권에서 약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더더욱 그러니까 안타까워지는 게 특검의 지점이라는 거죠. 특검을 최대 다수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수사 범위도 다 합의해 가지고 잡으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로.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 잡아도 누가 수사할 것이냐고 또 이제 한번 반반 갈아 수사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나. 지금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타협의 정치를 빨리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번에 그래가지고 외환죄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처리하자는 입장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가속화돼 가지고 정말 이거는 여야가 합심해 가지고 빨리 잡으러 들어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아쉬운 게 많죠. 제 입장에서 봐도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국민의힘에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같이 가는, 조금 더디게 가도 같이 가는 길을 찾는 게 굉장한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고 전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21년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건 내 신념이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든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서 대통령은 제외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게 주문할 게 있고 또 야당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서 비판할 게 있죠. 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대선 국면이 되면 충분히 여당이 쓸 수 있는 강점이고 무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정치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잖아요. 국가가 지금 국정이 제대로 안 굴러가는 혼돈과 공백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이나 공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빨리 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얼렁뚱딱 탄핵 심판 끝내자는 게 아니라 탄핵 절차가 법의적인 절차가 또박또박 진행된다는 것만 신뢰를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장님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또박또박 진행되는 절차를 자꾸 회복 놓고 있잖아요. 시장님 속해 있는 정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진행되게 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풉시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철희 수석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탄핵 절차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보면 뭐 대통령도 방어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어쨌든 대통령이 그 행위의 잘잘못을 별개로 하더라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법 절차를 그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탄핵 심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이미 헌법재판소가 5번의 기일을 잡아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탄핵 심판을 좀 늦추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이거 왜 탄핵 그 헌법재판소가 어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가질 정도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탄핵 심판 끝나고 어차피 조사 받을 거고 또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은 구속 수사를 할 거고 또 그러면 재판을 거쳐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재판을 거쳐서 만약에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내란죄가 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는 대통령은 인신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빨리 지금 서둘러서 먼저 대통령부터 깜빵에 집어넣고 모든 문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두르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민주당의 이모 의원께서 국수본이랑 이렇게 서로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면서 서로 메신저 교환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과정으로 경찰과 또 공수처와 민주당이 한 통속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정치가 그렇잖아요. 국민 여론이나 감정이 이런 게 정당하지 않다고 보면은 그런 어떤 나훈아 씨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수처와 왜 경찰이 민주당과 한통속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집권 세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인데 그분들이 임명한 간부들이 다 절비하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랑 내통해서 한 편이 됐어요? 그리고요. 그런 그리고 의구심을 체포영장이라는 갖게끔 거는 충분히 제가 좀 법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조사를 아파들 안 오니 와서 조사하겠다고 좀 데려가는 거잖아요. 구속영장이 아니잖아요. 됐어. 그럼 내가 내 발로 갈게. 그러면 체포할 일이 없잖아요. 이게 왜 구속입니까? 국격은요. 이미 대통령이 다 떨어뜨려 놨어요. 이번 개헌뿐만 아니라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전 세계 민주주의 기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 독재 국가보다도 뒤에 가 있어요. 그런 엄연하게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이 있잖아요. 나훈아 씨요? BTS, 한강, 봉준호 이 사람들이 날리는 거 대한민국을 날렸잖아요. 국격을 더 높인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망신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문제를 좀 풀자고 그래서요. 최소한의 대통령이라면 그 정도의 국민에 대한 예의, 정말 억울해도 그 정도의 예의는 좀 지킵시다. 억울해도.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걸 못 해줍니까?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막아라? 총을 쏴서 막아라? 그건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야당의 문제 좋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반열에 섞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정성호 의원님. 이제 자꾸 뭐 탄핵을 그 민주당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헌법재판소에 신청이 돼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의 현재 탄핵 심판의 속도가 빠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총 접수일로부터 63일이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안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첫 변론 기일도 뒤로 미뤄져 있고요. 근데 이걸 갖고서 뭐 지적한 것처럼 변호인단께서 뭐 기피 신청도 내고 이의신청 내고 여러 가지 증거조차에 관련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직 12시 안 지났으면 오늘이겠죠. 오늘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헌법재판소에 첫 기일에는 나오질 않으셨어요. 이것도 역시 기일을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쨌든 시간을 끌어갖고서 그 뭐 조기 대선을 좀 늦추고 어쨌든 그런 의미의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국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내란 행위가 아니었다, 경고성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법정에 나와서도 헌법재판에 나와서 말씀하셔야죠.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해서 신변 보호라든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또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헌법재판소의 진행은 민주당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가 그런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되고요. 다만 좀 수사 문제인데 전 수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모 의원이 국수본하고 뭐 어떤 실무적인 연락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게 정치인들이 상황 파악해갖고 당내 안팎에 분위기 전달하는 거였지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얘기 자체는 보기 안 좋았던 겁니다. 현재 공수처의 그 검사들이 국수본을 지휘해갖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상호 간의 어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매우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지금 위에 있는 강경한 그 지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보호하고 체포에 응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시하는데 밑에 일선 경호관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무슨 죄가 있겠어요? 만에 하나 아무리 지금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것을 경호관들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포하러 온 경찰관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법조인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상해가 일어난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장래도 생각해둬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사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뭐 잘하시는 것은 경제 또 외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예. 빨리 출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